네, 그럼 다음으로 바로 주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스타일 오미숙 대표님께서 편리함과 경제성을 고려한 한옥 고쳐짓기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애플스타일 인테리어 디자이너 오미숙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제가 초대돼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저는 사실은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집을 이쁘게 꾸미는 것이 좋아서 일이 시작되어서 일을 하다가 집 고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사실은 제가 합당한가를 고민했는데, 제가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일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나눈다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여라도 전문 용어에서 비껴난 단어 선정 단어가 나온다 할지라도 부족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 한옥이 우리나라 건축 양식에서 우리 전통인 것에 입각해서 앞으로 더 편리한 구조로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한 10여 년 가까이 하면서 거의 아파트와 상가 리모델링을 주로 하던 소규모의 업체입니다. 그동안에는 주로 상가와 아파트를 즐겨 하다가 제가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갔을 때 느낀 저의 생각이 그들은 자신의 그 건축 양식, 고전적인 것을 잘 유지 보존하고 아름답게 쓰고 있는데, 우리의 시골집을 봤을 때 우리의 한옥은 고쳤는데 과연 편리하거나 이쁘지 않게 고쳐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우리의 전통 양식 이 한옥이 이쁘게 고쳐지지 못할까, 그런 생각에서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좀 더 아름답고 우리 한옥에 맞는 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제가 서천 집을 만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거의 3년에 가까운 그 과정에서 강원도를부터 시작해서 제 형편에 맞는 그 한옥을 찾아다니다가 서천에 한 100여 평에 남짓한 이 한옥을 만났는데요. 공사 전의 모습은 거의 허름한, 아주 이 당시에 봤을 때는 귀신이 나올 집 같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 다녀본 집들에 비하면 이 집은 아주 상태가 양호한 그런 상태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만난 건 지금 한 3년 전의 일이고요. 공사 과정은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제가 어떠한 한옥에 대한 특별한 공부를 하거나 그러진 사실 못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는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설비, 목공, 뭐 그런 분야별로 제가 아는 함께 일하던 업체가 함께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서천집에서 처음으로 한옥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면서 맞닥뜨린 문제가 흙벽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식의 실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일반 이 흙벽이 거의 한 7, 80년 된 집이다 보니까 이 부식이 돼서 일반적으로 페인트나 도배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흙벽에다
왼쪽에 있는 이런 이게 망울인데 이게 메쉬라고 부르거든요. 그 메쉬를 벽면에다가 다 부착을 시키고 여기 부분에 있어서 외부 마감재에 쓸 수 있는 그 시멘트와 몰탈 본드와 바인더를 혼합을 해서 펴 바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페인트를 하거나 도배를 하게 되면 흙벽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 전후 대비로 모아놓은 사진인데요. 한 달 반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제가 만난 집은 기본적으로 석가래와 기둥은 잘 살리면서 또 현대적인 모습과 깔끔한 모습을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옥에 있어서 부엌에는 보면 아궁이와 가마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닥을 돋가서 주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궁이는 아궁이대로 가마솥을 걸어서 들어가서 불을 뗄 수 있는 구조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안방은 기본적으로 천정의 석가래는 대들보만 노출을 시키고 잔 석가래는 감추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좁은 공간에 잔 석가래까지 다 노출시키게 되면 공간이 더 좁아 보이거나 좀 조잡해 보일 수 있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리고 또 잔석가래 사이에 흙벽을 이것을 마감 짓는 방법이 상당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들보만 살릴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와 시각적인 문제, 즉 공간적인 문제로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골집에서 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은 어릴 적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러한 추억이 있는데 이 부분의 벽장과 주방으로 나가는 쪽문이 그대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을 만약에 신축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 어릴 적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과연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오래된 한옥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렇게 추워버린 공간이라는 사실이랍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이렇게 각 방에 대한 모습인데 지금 요 공간 같은 경우는 헛간이었던 부분을 다 안에 있는 것을 치우고 이렇게 작은 게스트룸으로 만들었고요. 이 방 같은 경우는 현재도 군불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사용방으로 불을 떼게 되면 방이 상당히 옛날 구조를 잘 놨기 때문에 불을 떼면 아직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유방의 천정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우사로 쓰던 그런 헛간이었어요. 근데 석가래 부분이 아주 나무가 그렇게 볼품이 없는 그런 석가래로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것을 잘 살리게 되면 운치 있는 방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살렸더니 그래도 나름대로 한옥에 대해 한옥 느낌이 살아있어서 저는 좋았답니다. 이거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이렇게 흙벽처럼 덮어져 흙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집 한옥에 있을 때 좀 밖이 조경이 안에로 실내로 좀 다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골에 가서 사는 목적이 자연을 더불어 살고 싶은데 이렇게 다 막힌 공간보다는 창을 넣어서 식탁에 앉아서도 밖에 장독대나 밖에 조경이 다 보인다면 더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 흙벽을 날려서 통유리와 창을 넣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리를 곡선으로 절단해서 유리를 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제 요구대로 우리 거래처 유리 사장님께서 이 유리를 절단하는 이 과정을 드디어 해주셨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요 주방에서 앉아서 밖을 바라보는 요 경관을 상당히 즐기고 좋아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헛관이었던 부분을 널찍한 화장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연결된 뒷마당으로 저는 데크를 설치했어요. 왜냐면 시골에 내려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앞마당에서 하게 되면 이웃 주민들이 그분들은 농사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가끔씩 와갖고 매일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파티만 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아서 데크를 뒤로 해서 뒤에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대나무 숲이 바로 있어서 또 보는 경관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골집을 공사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부분이 펌프를 옛날식의 펌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펌프를 퍼서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지만 이 펌프 속에 요 속에다가 수도 설치를 다 하여서 안에서 물을 튀게 되면 물이 나오는 이 펌프 구조를 시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외관은 이렇게. 그리고 이 집 바로 집 옆에 이렇게 대나무 공간이 있는데 이 대나무 공간은 들어오는 입구와 또 집을 갈 때 이 길을 통과를 하게 되는데 모든 분들이 여기 통과하시면서 별천지에 온 기분이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즐거워하시고 계십니다. 이 집은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공사를 맡았던 공사 사례 두 번째인 전북 고창 공사 현장입니다. 이 집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이제 상담을 처음 말고도 많은 업체의 결정을 받았는데 모든 분들이 집을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말로 제가 이 집을 맡은 이유는 이 안주인이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 집, 자기 고향집에 내려오게 됐는데 서천집처럼 꼭 꾸며달라고 저를 손을 붙들고 강력하게 요구를 원하시는 걸 듣고 뿌리칠 수가 없어서 공사를 맡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보시다시피 집은 완전히 정말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태의 집이었는데요. 남편이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시어머님이 사시던 집이었는데 집은 상당히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2달여 만에 저는 공사를 마치긴 했지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둥이 약한 데 비해서 지금 여기에 얹어져 있던 기와는 시멘트 기와로서 무게가 상당하니까 집이 붕괴 위험에 처했을 정도로 사람이 밑에 벽체를 좀 흔들으니까 집이 그러니까 약간 틀어지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완전 중단시키고 지붕부터 다 기와부터 내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전에는 안에 내부 기둥 말고도 이 기둥에다가 이런 사포드라고 말하는 도구들을 설치해서 지붕이 붕괴되는 걸 1차적으로 막은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헛간이었던 부분인데 이 석가래가 이렇게 휘어지는 상태로 위에서 기와를 얹으려고 올라가니까 벌써 이 대들보가 더 출렁거리고 휘어지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할까 해서 이렇게 각 파이프를 가로질러서 대주는 작업을 먼저 선행을 시킨 다음에 지붕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집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여기 마루에 있는 마루는 사실은 새로 깨어 맞추기 식으로 마루를 새로 제작을 해서 마루를 넣었고요. 이 마루에 그 폴딩 도어를 한번 시공을 해봤는데요. 이 집 안주인도 이런 시골집에 이런 문이 어울리겠느냐 약간은 걱정을 하면서 안 어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했지만 저는 한옥에 이렇게 미닫이 문은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지만 폴딩 도어를 한번 넣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시공을 했는데 약간
약간 규모가 작아서 좀 앙증맞긴 하지만 나름대로 현대적인 느낌이 살아있어서 이 옆에 통유리, 코너 통유리 넣은 것하고 매치가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색다르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덱 같은 경우도 뒤에 주방 옆으로 이렇게 데크를 넣어서 뒤에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만들었고요. 이 덱은 저희 세천집을 보고 꼭 아궁이를 넣고 싶다고 주문을 해서 저희 집과 비슷하게 아궁이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덱은 사실은 이렇게 아궁이 넣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느냐고 여쭤봅니다. 근데 사실은 불을 떼서 난방하는 건 어렵고요. 불만 떼고 이 아궁이에서 연통으로 나가는 연통만 바닥을 통과해서 굴뚝으로 내고 그 위에다가 일반 그 보일러 기름 보일러 엑셀을 시공했습니다. 이 덱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안방과 주방을 기본적으로 요 기둥이 외부 벽 기둥인데 기둥 밖으로 석가래만큼 달아나기를 해서 공간을 좀 넓힌 집입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황토방으로 꾸며서 간이 안 좋아서 요양 중인 남편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한 2평 남짓한 방인데 황토를 시공을 했더니 그리고 이 황토방의 코너 이 부분에 통유리를 넣었더니 작은 공간이 그다지 좁아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그러한 방이 되어서 오는데 지금 오늘 고창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남편하고 통유리로 눈 오는 풍경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오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와서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 덱은 다 쓰러져가는 집을 이렇게 살려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저를 큰 은인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을 자주 써줘서 제가 힘들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현장이 되었습니다. 공사 전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서 보시면 어떠실지. 예, 이 덱은 강원도 영월 세 번째 사례의 집인데 이 부분은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지난 가을에 공사했던 정읍에 있는 시골집입니다. 이것은 영월에 완성된 모습이고요. 영월의 이 집은 여기도 외양간이었던 부분을 벽을 다 헐어내고 안채와 연결된 데크를 시공해서 주로 여기서 마당 파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사실 안채는 현대적인 구조로 나왔고 바깥채는 기존의 사람채 구조로 이렇게 한옥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바깥채를 다 철거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데크를 꾸몄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바깥채 이 사람채가 너무 낡고 허름하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다 신축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유지보수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대 건축주께서 이 집을 산 동기가 이 사랑채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건 주인이 원하는 그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좀 개보수를 해낸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그렇게 넣어드렸어요. 데크를 꾸며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랬더니 오시는 분들마다 올 여름에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쉬어 가셨다고. 그리고 이 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직원들의 어떤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주말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키를 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세컨드 하우스로서 이 집을 갖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직원이나 친지분들이 키를 더 돌려가면서 이 집을 쓴다고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러한 방법도 상당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댁은 이제 지난 공사한 이제 정읍 현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은 지 한 7년 된 강원도 여기다 긴장을 하니까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네요. 예, 홍천입니다. 예, 이 댁은 외형으로 봤을 때는 잘 지은 한옥인데 이 건축주가 지금 사진은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이 석가래 부분이 여기 보면 이 석가래 부분이 비바람에 끄슬려 갖고 검게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원했고 또 안에 그 상태가 7년 된 집 치고는 너무 허름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에 지금은 이렇게 석가래 사이에 제가 도배로 마감해서 화이트가 됐지만 사실은 지금 한옥이 리모델링 새로 짓게 되면 요즘은 이 석가래 사이에 루바를 내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석가래 사이는 회벽을 칠해서 흰색이 들어서 석가래가 살아야 한옥이 이쁜데 요즘 짓는 한옥들은 다 어떤 그 건축상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겠지만 이게 루바인 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같은 나무색이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 전통 방식대로 흰색이 들어가서 석가래가 더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다루기를 목재를 대고 석고로 하나하나 일일이 그려가면서 석고를 덮어서 그 다음에 도배가 들어간 케이스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석가래를 좀 더 이 멋스러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가장자리에다가 간접 조명을 설치를 이렇게 넣었더니 요 운치 있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 한옥에 있는 그 벽면을 일반적으로 허리에 우드를 대고 아래 위에 황토를 칠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또 한지를 바르거나 도배 마감을 한지로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유럽 스타일의 웨인스코팅 기법을 넣게 되면 과연 이게 어울릴까?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한번 같이 시공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마감재는 헤링본 스타일을 깔아서 유럽 스타일과 어떤 그 한옥의 조화를 이뤄봤고 일반적으로 또 한옥에 들어가는 문 양식도 대부분이 살이 들어간 미닫이 문이 되는데 굳이 꼭 그것을 넣어야만 한옥일까? 물론 한옥 정통적인 거를 따지자고 본다면 이건 퓨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그 입맛하고 한번 그것을 맞춰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문도 이렇게 다르게 시공을 넣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신선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에 조경까지 담당을 해서 이 집을 잘 마쳤는데요. 제가 이 제목을 지을 때 편리성과 경제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로 내려가게 되면 많은 고민들 하는 게 그 허름한 집을 두시고 다시 지을 것인가, 신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시간적인 거와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고쳐서 다시 지을 것인가, 그거를 많이 고민하는데요. 사실 고치고 새로 한옥을 짓게 되면 내부는 아파트처럼 편리한 공간이 탄생할 수 있고 또 단열 부분에서도 뛰어나게 원하는 걸 다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옥을 평당 개념으로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는 저보다 좀 다음 토론하실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실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을 해도 새로 짓는 한옥은 상당히 고가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가인 한옥이
과연 우리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간일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물론 일반 목축 건물보다는 그렇게는 하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시골집 지은 지 7, 80년, 100년 된 집들 살기는 약간 불편합니다. 단열도 떨어지고 구조적으로도 방이 작거나 또 문이 작아서 머리를 찢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불편은 하지만 우리의 정서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러한 집을 현대적으로 우리 편리성에 맞게 잘 고친다면 새로 짓는 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집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시골집도 우리가 살기 편하고 이쁠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